네, 여기까지가 예제 3였고요. 네 번째 예제는 지금까지 만든 이커머스 챗봇을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FAQ에 없는 질문을 한 경우 디스코드에 알림을 받는 기능인데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쓰고 계신가요? 만약에 안 쓰고 계시면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 사용 중이시면 직접 해보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알림을 보내는 거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지금 예제 3로 다시 돌아왔고요. 블록 추가를 누르고 도구에서 마켓플레이스로 가주겠습니다. 여기서 디스코드라고 입력을 해주면 디스코드 툴이 나오고요. 인스톨 해주겠습니다. 설치하다, 닫다 해주고 탭 모두 다시 닫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주면 도구에 디스코드 인커밍 웹훅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 블록은 어떻게 작동하냐? 얘를 클릭해보면 입력 변수에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웹훅 URL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코드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주소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 검색을 기반으로 잘 대답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구조화된 답변을 한 번 더 사용할 겁니다. 이커머스 LLM을 눌러주고 출력 변수 쪽에서 지금 텍스트만 나오고 있죠? 이걸 구조화된 답변으로 바꿀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지원하는 모델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for5로 설정을 해주고요. 네, 구조화된을 눌러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 답변을 잘 했는가 answered 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필수로 확인해 주고요. 네, 이렇게만 하면은 답변 여부에 대한 값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텍스트 생성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필드 추가에 텍스트도 필수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 LLM 단계에서는 답변을 적합한 걸 찾아서 답변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과 텍스트, 저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텍스트까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answered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누르면 문자열 검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예, 아니요 라고 해주고 설명에다가도 적합한 지식을 찾아서 답변을 했는지 여부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answered라는 값은 예와 아니요라는 값만 나올 수 있고요. 텍스트라는 값은 저희가 쓰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저장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ed가 예라면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되고, answered가 아니요라면 디스코드 블록을 거쳐 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answered라는 값에 조건을 달 수 있는 기능, 바로 블록의 if else라는 블록입니다. 이 블록 사용해 볼게요. 네, 이 블록을 눌러보면은 조건을 줄 수 있고요. 두 개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LLM에서 조건으로 넘어오고 조건 추가해서 이커머스의 structured output이 answered, 얘가 이다, 예인지 아니온지를 분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얘가 예면은 답변을 잘 한 거겠죠. 그러면 변수 집계자로 그대로 가면 되고, 아니오라면 이 디스코드 블록을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커머스 LLM의 프롬프트를 약간 조금 더 구조화된 답변에 맞게 수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적합한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했다면 이 answered를 예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면 아니오로 지정해 달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가 예면은 얘는 바로 이 변수 집계자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if 부분을 이어주면 되고요. 얘가 아닌 경우가 e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lse면 이 webhook을 거쳐 갔다가 대신 답변은 그대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변수 집계자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제 요 디스코드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컨텐츠의 내용이 그대로 디스코드로 전송이 된다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질문 내용을 있으면 좋겠죠. 질문은 sys.query 사용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인커밍 맥북 URL을 어떻게 얻냐? 네, 이렇게 디스코드의 채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채널에 톱니바퀴가 있고요. 이 톱니바퀴에 연동, 웹후크 만들기 이렇게 해주면 바로 생겨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웹후크 URL 복사 이걸 해주고요. 그 URL을 여기다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 어떤 이름으로 보낼 거냐? 여기다가는 이커머스 도우미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 structured output 구조화된 답변에서 answered가 예면은 바로 넘어가고 아니오면 디스코드를 거쳐서 저한테 알림이 오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됐고요. 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FAQ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대체 공휴일에도 고객센터는 운영을 하나요?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플로우대로 갔다가 디스코드로 지나갔다가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구조화된 답변의 구조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answered라는 값이 깨져서 나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용자한테 구조화된 답변이 모두 노출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을 해볼게요. 먼저 이커머스 LLM으로 가서 한국어가 깨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한글이 깨지는 걸 확인했으니 answered의 값을 예 아니요가 아니라 true, false 라는 영어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의 조건도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라 true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어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변수 집계자의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커머스의 전체 텍스트가 아니라 이커머스의 구조화된 답변에 있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값만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한가요? 라고 해볼게요. 네,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고 모르겠다고 나왔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커머스 도우미라는 채팅이 나오면서 아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기능만 더 추가해 볼게요. 아까 채팅 같은 경우는 문장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질문이 나온 시간까지 붙여서 전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에서 도구 고르시면 current time이라고 있고요. 누르시면 current time이란 블록이 있습니다. 눌러서 배치해 줄게요. 눌러주시면 포맷이 있고 타임존이 있거든요. 타임존은 아시아 서울로 해서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주고요.
다음에 이 플로우를 끊고 커런트 타임을 거쳤다가 디스코드로 가는 걸로 하고 디스코드에서 시각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커런트 타임에 텍스트 그대로 넣어주면 조금 화내볼게요. 네, 지금 잘 플로우를 거쳐오고 있고 F 보냈고 정보 모른다 나왔고 네, 디스코드에서도 시간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상태로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채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챗봇에 디스코드 알림 기능을 추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식 검색에 실패한 경우에 저희가 어떤 질문에 실패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 추후 FAQ를 다시 만들거나 뭔가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디스코드라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디스코드 앱에 들어가서 채팅방 설정에 연동 웹후크 여기에서 웹후크를 만들어서 URL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답변이랑 디스코드 도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경우 알림을 발송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블록 중 하나로 if else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변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분기해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current time 도구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define을 4가지 예제로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코드를 모르는 입장에서 쉽게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디파이의 개념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블록이었죠. 블록은 시작 블록이 있었고요. LLM이라는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블록이 있었고요. 구조화된 출력도 써봤습니다. 답변 블록은 챗봇이 실제 사용자한테 답변을 보내는 블록이었고요. 질문 분류기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분류하는 블록이었습니다. 코드는 간단한 코드를 적용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코드 짤 필요도 없었고요. 변수 집계자는 여러 분기에서 생성된 변수를 하나로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블록이었습니다. 지식 검색 블록은 업로드해둔 지식을 바탕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이었고요. if else는 변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이었습니다. 다음 변수였고요. 변수라는 개념은 블록 간 공유할 수 있는 값이었고 입력의 sysquery가 바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이었습니다. 변수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식 관련 뉴스 검색할 때 바로 LLM에 넣을 수 없었죠. 그래서 코드 블록 같은 걸 사용해서 변환해줬고요. 각 블록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공유를 하거나 값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식은 AI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공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청크 설정이 있었죠. 일반으로 하면 청크랑 최종 결과랑 같고 부모 자식으로 하면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결과를 리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검색 설정에는 벡터 기반, 그러니까 의미 기반 또는 키워드 기반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고요. 제랭크 모델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픈AI에서는 제공하지 않았죠. 상위 K 점수 임계값이라는 설정도 있었습니다. 에러 처리에 대한 것도 살펴봤죠. 실패 시 재시도, 정해진 횟수까지 재시도를 하도록 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안 되면 기본 값을 적용하거나 다른 플로우로 분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 도구라고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라는 블록은 미국 주식 관련 실시간 정보를 불러와주는 도구였고요. 디스코드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커런트 타임은 현재 시간과 같은 다양한 시간 관련 블록을 제공하는 내장 도구였고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도구란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포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발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저장 및 배포가 됐습니다. 앱 실행 버튼은 챗봇을 바로 사용 가능한 링크를 제공했고요. 사이트의 삽입은 다른 웹사이트에 챗봇을 삽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라고 매니지 버튼 기억하시죠? 첫 대화 멘트, 금지역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디파이에 대한 개념들 조금 정리해 보았고요. 아쉽게도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문서나 이미지, 비디오를 사용한 챗봇,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요거는 사실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매니지에 들어가시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반복, 변수 할당자 이러한 블록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반복을 하는 블록이고 계속 루프를 도는 블록이고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블록 이런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이게 뭐지? 써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와 관련된 건데 디파이를 API처럼 호출하거나 디파이에서 제가 만든 API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개발자이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내가 코딩을 조금 더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구 탭에 가시면 달리라는 모델을 사용한 이미지 생성 또는 구글 검색 아니면 분석을 위한 그래프 생성과 같은 강력한 도구들 많으니까요. 필요하신 경우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6월 현재 디파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현재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 더 다양한 기능이 있다면 직접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무료 토큰 되게 부족하거든요. 200 토큰을 주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토큰이 부족하다면 첫 번째로 AI 모델을 직접 다운받아서 돌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로컬 모델을 돌리는 방식인데 사실 코딩을 모르는 입장에서 돌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웬만한 성능 좋은 모델은 요즘 다운을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신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료로 API 제공 업체를 사용하는 건데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곳에서 API 키 토큰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법 1보다 훨씬 쉽고요.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많은 블로그들에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사용한 양만큼의 과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속성 중에서 맥스 토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너무나 많은 과금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무료 제공량을 사용하는 AI 모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하루마다 초기화되는 그런 제공량을 주는데요. 여기에 1 500K라고 나와 있어서 적은 것 같긴 한데 이게 횟수거든요. 그래서 내부 토큰은 거의 100만 토큰에 가깝게 쓸 수 있어서 개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코히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로그인도 필요 없이 바로 토큰을 줘서 그걸 바로 5월 1000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엄청 많은 횟수는 아닌데 대신에 아까 못 써봤던 제랭크 모델 그리고 인베딩 LLM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네, 그래서 코이언 연동 하나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요 무료 토큰 같은 경우는 코이어에서 상업적 이용은 조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런 것들은 할당량을 소진하게 되면 LLM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에러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제미나이 API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링크에 들어가시면 빠르게 키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픈 AI 모델 제공자를 설치했던 것처럼 제미나이를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토큰을 넣어주시면 바로 무료 제공량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파이 튜토리얼 코드 한 줄 없이 나만의 AI 서비스 만들기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